미국인은 은퇴 후 평균 약 20년을 생활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재정적인 안정 보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부터 뚜렷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오늘은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은퇴 저축 계좌 IRA에 대해서 세법 전문 이항복 회계사님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회계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회계사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기도 하겠지만 좀 정확하게 잘 모르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IRA에 대한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회계사님. 네. 먼저 IRA, 은퇴연금, 은퇴저축 계좌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 IRA란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RA는 영어 약자인데요. 네.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세금 혜택이 있는 은퇴 저축 계좌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1975년도에 의회에서 이제 법으로 정해졌고 네. 장기적으로 각 개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은퇴 후에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자체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네. 추가로 이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법제화가 됐는데요. 네. 일반 IRA는 이제 저희가 법의 한도 내에서 이 불입을 시키면은 그 불입된 것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이 일정 나이까지 이제 불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불어나는 근데 불입시킬 때 그때 이제 혜택을 받습니다. 네, 예. 불입한 액수만큼. 네. 예. 그렇다면 이 IRA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게 되는지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네. IRA는 이제 누구나 이제 제한 없이 누구나 이제 다 작동되는데 연령에 제한이 없는 연령에 제한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IRA에 이제 불입을 납입을 해야 되는 데는 여러 법에 국가에서 이제 허락된 기관들, 네. 은행이나 투자회사, 온라인 중개사, 개인 중개사 이런 데를 통해서 IRA 구자를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요새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쉽게 이제 구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피델러티나 뱅가드 아니면 이트레이드, 찰스왑 이런 데 들어가서 자기가 개인 IRA 구자를 따로 만들면은 네. 쉽게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럼 이렇게 만든 구자를 예를 들면 1년에 7,000불을 불입을 했다. 네. 그럼 그 불입한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하는 투자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네. 뭐 반드나 아니면은 뭐 CD나 이분 저기 부동산에 관련된 리츠나 뮤추얼 펀드 네. 또 ETF 이런 여러 군데 자기가 선택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사고 팔 수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제가 알기로는 IRA에 대해서 정말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통 IRA에 대해서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거니까 네. 영어로 이제 트래디셔널 IRA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로스 IRA라고 있습니다. 네. 로스 IRA 그다음에 로스 IRA는 이제 인출할 때 납입 시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은 네. 나중에 이제 불어나서 그 구자에서 불어난 후에 배당금이나 이자가 늘어났는데도 찾아 그때 나중에 인출할 때 그때 세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더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상품 그 종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SEP IRA라고 그래갖고 Simplified Employee Pension 이라는 SEP IRA라는 게 있고 네. 또 이제 좀 더 플렉서블한 심플 IRA라는 게 있습니다. 네.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
IRA, 심플 IRA. 굉장히 예. 기네요. 네네, 깁니다. 네. 예. 저희가 이 각각의 IRA의 종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기로 할 텐데 네. 가장 먼저 전통 IRA 좀 전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네. 전통 IRA에 대한 규칙과 좀 세부적인 정보도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전통 IRA가 이제 트래디셔널 IRA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IRA죠. 네. 예, 가장 대표적인 IRA고 이 트래디셔널 IRA는 내가 이제 납입을 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납입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2024년 같은 경우는 네. 7,000불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50살이 넘으면은 1,000불 캐치업 컨트리뷰션이라고 그래갖고 1,000불 추가해서 네. 8,000불까지 이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납입을 납입 그러니까 이게 납입을 한 다음에 이게 59.5세까지 이제 그때까지 이제 이 자금이 이제 불어나지 않습니까?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네. 그럼 그 불어나는 액수에 대해서 인출할 때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납입할 때는 그만큼 세금 혜택을 봅니다. 네. 세금을 직접적으로 보고 또 인출할 때 그때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내나요? 예, 네. 세금이 연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세금이 이제 연기가 돼서 이제 거기에 납입하면 이자나 배당금이 이제 생겨서 이렇게 네.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는 게 네. 기본적인 그 설계의 그 목적입니다. 여기 IRA.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는 7,000불이라는 뭐 한 해에 한 해에 맞나요? 네, 한 해에. 한 해에 7,000불을 납입을 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처음에는 세금 혜택을 받지만 나중에 찾을 때는 이 불어난 금액에 대한 세금을 그때 내야 된다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연기돼서 인출할 때 그 당시에 내는 게 이제 전통 IRA가 되는 거죠. 세금을 나중에 내는 거죠. 세금을 나중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은퇴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율이 일할 때보다는 좀 더 낮아지니까 그때 내면 좀 더 이제 편하게 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은퇴 계획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직장에서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401k라고 그래갖고 직장 있는 분들이 은퇴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IRA를 셋업해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장에서 은퇴 계획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가 둘 다 은퇴 계획이 하나도 없다. 직장을 다니는데 그러면은 무제한적으로 7,000불까지 자기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 계획이 없을 경우에. 그렇지만 직장에서 한 분이 은퇴 계획이 있고 다른 배우자가 은퇴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부가 공동 보고를 했을 때 그 공동 보고에 그러니까 수정 총소득이라고 그러는데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그 액수가 일정액의 그 일정의 한도 내에서 그게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IRA를 갖고 있는 배우자하고 IRA를 갖고 없는 배우자하고 그 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납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중요한 거는 배우자가 다 각자 독립적인 체계로 간주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합성 조인트가 아니고. 맞습니다. 이게 저기 배우자가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따로 계산을 해야 돼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남편이 그 직장에 이제 IRA가 있다. 그러면은 그 조정 총소득이 얼마야? 12만 3천에서 14만 3천, 12만 3천까지 된다 그러면은 세금을 그 전부 다 납입을 할 수가 있고 14만 3천이 넘으면은 혜택이 없습니다. 디덕션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납입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둘 다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이제 있을 경우에는 그 액수가 이제
줄어들죠. 둘 다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각자 계산하는데 네. 12만 3천하고 14만 3천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둘 중에 한 분이 없다. 네. 그러면 없는 분은 23만 3천에서 23만 불에서 24만 불, 23만 불까지 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납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24만 불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또 아무런 저희 디덕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납입을 네. 하셨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복잡하죠. 아, 이게 참 헷갈립니다. 이 예, 부분이.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자주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들을 때마다 뭐라고 되묻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공제가 됐기도 하다가 안 되기도 하다가 이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인하고 따로 계산하니까 네네. 그런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싱글이나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그런 경우는 이제 액수가 적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 7만 7천 불 까지 되면은 10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네. 8만 7천 불 이상 되면 또 공제를 못 받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7만 7천하고 8만 7천은 뭐냐면은 이 중간에 있는 자기 소득이 중간에 있을 경우에 네. 이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으니까 네. 이게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텍스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네. 잘 계산을 하고 네. 왜냐하면 이 IRA가 가장 큰 그러한 세금 혜택 중에 하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또 나의 인컴에 따라서 이거를 또 여유가 안 되는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좀 있겠네요. 네.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럴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헷갈리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전문가 상의를 하셔도 되고 네, 일단 맞습니다. 저기 뭐 AI한테 물어봐서 AI. 대략 물어보든가. 요즘 뭐 AI가 워낙 또 예. 사람들이 또 편의성을 또 도와주고 있는 그런 예. 또 IT로 네, 예.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예, 예. 아, 저는 근데 AI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상담을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더 확실하죠. 네,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예, 있을 예. 것 같아요. 더 확실합니다. 네. 예, 예, 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부분 공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요. 네. 사실은 그 공식에 의해서 네. 그거는 이제 디덕션을 받습니다. 네. 그 부분 공제 제가 아까 그 구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면 7만 7천 부에서 8만 7천 부 싱글일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중간에 이제 뭐 8만 불이다 내 소득이 수정 총 소득이 8만 불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그 7만 7천 불에 8만 7천 불이 이제 만 불 아닙니까? 그 사이가 만 불인데 내가 7천 불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쳐요. 네. 매년 받을 수 있는 게. 그럼 이제 0.7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0.7에서 8만 7천 불이 이제 어퍼 리밋이라고 그래요. 7만 7천 불이 로어 리밋. 네. 그러니까 어퍼 리밋에서 로어 리밋을 빼주는 거죠. 아니 어퍼 리밋에서 내 걸 빼주는 거지. 내 걸. 네. 내 수정 소득을. 네. 그럼 8만 7천 불에 내가 8만 불이다 소득이. 네. 그럼 이제 7천 불이 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7천 불에서 아까 얘기한 0.7%를 곱하면 77, 49, 4,900불만 이제 공제가 되는 거죠. 네. 예, 예. 와, 이거는 제 머리로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거 공식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헷갈려서. 네. 잘 계산도 하셔야 되고. 네,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또 트랜지셔널 IRA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또 로스 IRA가 있잖아요. 네, 네, 좀 네.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트랜지셔널 IRA와 로스 IRA가 어떻게 다를까? 네, 네.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로스 IRA는 이제 1997년에 네. 그 미국 그 상원의원 이름이 로스예요. 아, 그래서 로스 97년에 이제 네. IRA가 생기고 네. 한참 뒤에 이제 로스 IRA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로스 IRA는 뭐 거의 비슷하지만은 이제 많이 차이점이 많습니다. 네. 로스 IRA는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7천 불을 불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당장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기가 리타이어 할 때라든가 뭐 예를 들면 할 때 자기가 찾을 때 네. 그때 이제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오랜 그렇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네. 59.5세까지 불어난 경우에 찾을 때 그때 인출할 때 세금이 없습니다. 암만 많이 불어나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네. 많이 왜냐하면 부담이 좀 젊으니까 줄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세율이 조금 낮으니까 그렇죠. 그때 로스 IRA를 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죠. 약간의 네. 세금을 내더라도 네. 그게 이제 로스 IRA고 네. 이 로스 IRA하고 이제 IRA하고 이제 차이점을 얘기하자면은 이게 우리가 그 IRA를 들잖아요. 네. 그럼 이게 73세가 되면 우리가 찾아야 돼요. 네. 그거를 찾는 나이가 73세에 RMD라고 그래갖고 네.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그래갖고 찾아야 됩니다. 네. 73세. 근데 73세에 찾을 필요가 이거 그 로스 IRA 같은 경우는 찾을 필요가 없죠. 네. 그때 세금은 어차피 안 내니까. 네네. 그렇지만 이제 트래디셔널 IRA 같은 경우는 꼭 찾아야 돼요. 만약에 찾지 않으면은 그 법적으로 정한 액수가 만약 예를 들어 2만 불이다. 네. 그러면은 10,000불 세금을 내셔야 돼요. 안 찾아가면. 상당히 높네요. 네. 예. 50%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73세 이상 되시는 분은 IRA가 있는 구자에선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죠. 네. 중간에 캔슬이 가능한가요? 어떤 거요? 트래디셔널 IRA와 로스 IRA 어떻게 중간에 뭐 캔슬을 했을 경우 페널티가 나온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59.5세, 네. 59.5세에 그 전에 이제 캔슬을 할 경우에 네. 그때는 이제 벌금이 있죠. 거기에 세금은 물론 납입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10% 이제 early withdrawal 페널티라고까지 있습니다. 따로. 그렇군요. 네. 지금 로스 IRA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트래디셔널 IRA. 로스 IRA는 59.5세 또는 개설 후에 5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위드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위드롤을 이제 인출을 한다. 네. 근데 그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집을 처음 산다든가 뭐 입양을 한다든가 네. 뭐 의료비를 쓴다든가 뭐 실업이 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IRS에 레비가 걸렸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위드로 해도 벌금은 안 내시는 경우가 있죠. 네. 예. 그럼 혹시 로스 IRA를 하고 있다가 한 뭐 10년 후 정도 지나서 이거를 캔슬하고 다시 트래디셔널 IRA로 바꿀 수는 있나요? 그렇죠. 바꿀 수 있죠. 보통은 이제 트래디셔널 IRA를 하다가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로스 IRA로 바꾸는 경우들이 그렇게 바꾸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율이 낮은 해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만큼 이제 세금을 적게 내고 그다음에 이제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할 때도 이거를 두 개를 이제 비율로 섞어서 뭐 예를 들면 3,000불 하나는 3,000불 하나는 4,000불,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IRA 3,000불, 로스 4,000불 이렇게 또 섞어서 할 수도 있고 그 한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은퇴 저축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자영업자들이 또 할 수 있는 IRA가 또 있다고요.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까 그 두 가지 SEP IRA하고 심플 IRA인데 SEP IRA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납입할 수 있는 게 조금 액수가 좀 많고요. 69,000불까지 이제 이거는 고용주가 납입을 해서 종업원들이 혜택을 보는 거가 되겠고 심플 IRA 같은 경우는 이건 직원들도 이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심플 IRA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참여해서 이제 그 할 수 있는데 2024년도에는 16,000불까지 그리고 또 그
50살이 넘은 경우에는 3,500불 추가로 해서 네. 토탈 19,500불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은 세이브 IRA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가 이 계좌를 열어서 직원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그런 IRA인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물론 그리고 본인도 혜택을 보는 본인도 거죠. 혜택을 보면서 예. 그리고 심플 IRA에는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참여할 거. 수 있고 네. 예.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직원들이 이제 매칭 네. 그 중간에 이제 심플에서 그 T가 M이 이제 매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매칭을 해주는 거죠. 인플로이어가 뭐 예를 들면 3% 하면은 본인도 이렇게 추가로 할 수가 있고. 그렇군요. 예. 네.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직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셉을 더 선호를 하겠죠. 글쎄요. 네. 더 이제 자기한테 매칭해 주는 거를 더 좋아할 수 있겠죠. 아, 그런가요? 예. 심플 IRA를 심플 IRA가 나중에 생긴 건데 네. 좀 플렉서블합니다. 아, 그렇군요. 직원도 참여할 수가 있고 네. 조건도 그렇게 너무 까다롭지 않고. 네. 그렇군요. 예. 최소 필수 분배금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73세가 되면은 이제 일정한 액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IRA나 로스 IRA 규모 있잖아요. 네. 규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스 IRA 같은 경우는 그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세금 혜택을 안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일반 IRA 같은 경우는 73세가 되면은 일정한 액수를 가져가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금의 규모하고 우리가 그 통계적으로 나온 이제 생명 언제까지 살 수 있다는 그 생명 연수 공식에 네. 의해서 도표에 의해서 그 자기가 가져가는 액수가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액수를 매년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걸 안 가져갈 경우에는 50% 이제 벌금을 내는 거니까 네. 굉장히 그거는 꼭 가져가야 되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로스 IRA 같은 경우는 안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자기가 계속 불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배우자가 만약에 이렇게 IRA를 계속 하고 있다가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사망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남아있는 미망인에게 네. 그 있던 IRA가 이제 이렇게 트랜스퍼 될 수가 있죠. 아, 그런가요? 네. 가족 중에 혹시 신체적인 장애라든가 어떤 그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한테 그 IRA를 이렇게 상속이라든가 뭐 상속이 아니라 상속은 물론 할 수 있는 거죠. 상속 같은 건 할 수 있고. 인헤리티드 IRA라고 그래서 그 상속할 수 있는 그 IRA로 되니까 그 충분히 상속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이 IRA는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좀 IRA.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다못해 자녀들도 일을 할 경우에는 IRA를 가입할 수 있거든요. 미성년자도 가능한가요? 그 마이너들도 18살 이제 마이너들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근데 조건은 자기 제가 말씀드리기 이제 1년에 7,000불씩 공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자기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입이 그러니까 급여나 뭐 자영업이나 내가 어디 서비스를 해서 받은 돈이나 이렇게 적극적인 소득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내가 일해서 받은 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소셜시큐리티나 이자나 배당금 이런 건 이제 좀 소극적이잖아요. 불로소득으로 생긴 거니까 그런 소득은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일한 소득이 꼭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그 액수만큼 자기가 그 납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는 상관이 없고요.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는 그거는 이제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결혼했냐 안 했냐 개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는 몇 가지 이제 팩트가 그게 제한 조건이 있는 거죠.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소득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또
조금 이제 그래서 약간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번 돈이 있어야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번 돈이 있어야지만 네. 그 IRA를 마이너들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뭐 가입해줘도 꽤 괜찮은 거죠. 네. 오랫동안.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내 아이 이름으로 하나 해줘야지 해서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아이가 네. 분명히 소득을 창출하고 네. 있어야 가입이 맞습니다. 가능하다. 아이가 소득을 네. 창출할 수 있게 아버지 가게 가서 일한다든가 회사 가서 일한다든가 뭔가 페이첵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네. 일을 시켜갖고 잘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가입시킬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IRA는 진짜 IRA로 우리가 진짜 나중에 일정 은퇴할 나이에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특정 토픽을 정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네. 젊었을 때 일찍 이제 그 IRA를 가입하면은 나중에 이제 더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네. 편안한 삶을 또 영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이제 조정 총소득이 만약에 4만 6천 불 미만이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 크레딧을 또 추가로 줘요. 크레딧을. 그래요. 네. 예, 크레딧을 싱글일 경우에는 1,000불, 싱글 아닐 경우에는 부부일 경우에는 2,000불까지 네. 따로 그러니까 AGI가 결혼하신 분은 4만 6천 불까지 1,000불 쉽게 얘기해서 2,000불까지 줘요. 네. 2,000불까지 크레딧을. 예. 그리고 4만 6천 불에서 5만 불, 그 중간일 경우에는 20%를 주고, 네. 그 공제액에 20%를 주고, 그리고 또 7만 6,500불까지는 10%를 주고, 네. 이렇게 그 이상 되면 이제 안 주지만은 네. 이것도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이거 세이버스 크레딧이라고 그래갖고 네. 추가로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세법 전문 이항복 회계사님 모시고 IRA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안내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회계사님 전화번호 안내 네, 제 전화번호는요. 213-369-0921 다시 한번 213-369-0921입니다. 네. 이항복 공인회계사 오피스는요. 6940 비치블루버드 스윗 넘버 D601 뷰에나팍에 위치하고 있고요. 세법에 대한 상담 문의 전화번호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213-369-0921번 213-369-0921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꼭 알아야 할 세법 법률 정보. 세법 참 어렵습니다, 회계사님. 네. 우리 이항복 회계사님 모시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항복 회계사님 오늘도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